해피니스 맵, 당신의 행복 지도를 그려라. 3장, 매일 행복 습관을 실천하는가. 1. 내 행복은 내게 달렸다. 사람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언제 행복 바이러스 도파민이 마구 솟구칠까? 어떤 이는 사랑하고 연애할 때, 인생의 목표를 이룰 때, 노력 후에 갖는 성취감을 느낄 때, 돈이 많을 때, 가족을 만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사소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럼 불행은 이 반대일까?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해서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랑은 3년의 하니문이 지나면 시들기 시작하고 돈은 어느 정도 축적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나면 금세 다성에 젖어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갖거나 성취할 때 느끼는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찾고 노력한다. 내게도 세상의 행복이 이런 거였어? 라는 순간이 찾아왔다. 처음 맛보는 기분 좋은 행복은 언제 다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도 느낄 정도지만 부정탈까봐 애써 머리를 털곤 했다. 가까운 친구 한둘만 나의 결혼을 알았었기에 결혼식 다음날 서둘러 뉴카슬에 올라갔었다. 교수님도 모르는 일인데 실습 첫날을 놓치고 싶지 않았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순진했었다. 어떻게 남은 공부를 했으며 논문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종강하는 날에 맞추어 남편과 스웨덴으로 가서 꿈같은 하니문을 6주간 지냈다. 호주로 돌아오기 전에 한국에 들렀다. 아무리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했어도 했고 아버지도 신랑을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섰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내가 서울에서 자랐던 집을 떠나 대전 대덕단지로 이사를 가신 직후였다. 여기저기 짐꾸러미를 아직 풀지 못했고 벽에 붙일 액자며 시계들도 널브러져 있었다. 인사를 마친 남편은 말이 없는 아버지 뵙기도 쑥스러웠는지 팔을 걷어붙이고 짐도 정리하고 벽에 못들하며 도와주었다. 설상가상으로 한창 추운 한겨울날 밖에 세워놓은 아버지의 차가 고장이 났다. 당연히 남편은 차의 보넷을 열고 이리저리 살피다가 아버지의 연장을 빌려 간단하게 고쳐놓았다. 그러니 말도 못하고 생김새도 다른 이 외국인 사위가 아버지 눈에 얼마나 신기해 보였겠는가. 못마땅해 했던 사위가 꽤 듬직해 보였는지 다음날 새벽 나에게 말씀하셨다. 딸, 신랑 잘 골랐어. 아주 믿음직스러워. 아버지와 나는 서로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였었다. 결혼하면 어차피 호적에서 파낼 딸이라는 둥, 딸도 많은데 하나쯤 없어도 좋다고 하신 말로 나를 울리셨었다. 사위는 또 얼마나 괘씸했겠는가. 그러니 어디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지켜본 사위가 흡족하셨으니 조금은 민망해서 나에게 툭 던지신 말이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웠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결혼에 이어 하니문 베이비까지 임신했다. 이번에도 혼자였다. 산부인과 병동에서 가장 작은 동양 여자가 가장 큰 아기를 낳고 묶어줄 만한 까만 머리가 한아름인 딸아이를 진공분만으로 낳았다. 아이를 낳자마자 샤워하라 해서 들어갔다가 남편의 팔에 들려 나왔다. 더운 물에 혈관이 이완되어 혈압이 떨어졌었다. 미역국 한 번 먹지 않았고 뜨거운 방바닥에 한 번 지져보지 못했어도 서럽거나 속상할 틈이 없었다. 사자성어에 대질소망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했다. 남편의 식구나 한국에서 그 누가
나의 산후 뒷바라지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에 아이의 기대를 안 했으니 실망도 없었다. 다행히 남편은 퇴근 후 아이들은 돌보았다. 그렇게 산후조리 없이 키워낸 세 딸이 이제 성년이 되어 큰딸이 제 아이들을 낳았다. 내가 받지 못했던 산후조리를 꼭 딸에게 해주고 싶었다. 딸에게 매일 고맙다는 말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꽁꽁 쌓아놓았던 한을 풀고 싶었던 것 같다. 카운터에 당신에게 꽃 배달이 왔어요. 잘못 온 걸 거예요. 꽃 받을 일이 없거든요. 남편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큰 꽃상자를 들고 퇴근했다. 꽃을 놓고 내게로 다가와 겸언쩍은 웃음으로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결혼기념일다운 이벤트는커녕 이제는 아예 기억도 하지 못했다. 그대로 놔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남편에게 최고의 기억으로 남겨 절대 기념일을 잊지 않고 깜짝 배달로 나의 서운함을 표했다. Do you awfully accept 땡땡땡 as your husband? 당신은 끔찍하게 A를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입니까? 라는 카드 메모와 함께 이 엄청난 에피소드는 결혼 서약할 때 있었던 일이다. 주례사가 신랑 신부에게 서약서를 한 구절씩 선창하면 따라하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객들이 폭소했다. 나는 영문을 몰랐고 오히려 남편이 당황하며 겸연쩍게 웃는 것을 보고 이유를 알아차렸다. 주례사가 선창한 lawfully 대신 awfully로 말을 했던 것이다. lawfully, 법적으로라는 영어 단어가 law의 부사인 줄도 몰랐었고 알았어도 L과 R의 발음을 한국 사람들은 잘 구별하지 못해서도 실수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L 철자 하나의 위력과 발음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실수는 커다란 창피와 충격으로 남아 지금도 L과 R의 발음은 틀리지 않는다. 당연히 남편은 이 에피소드 이후 결혼 기념일을 알림으로 세팅해 놓았다. 남편은 완벽주의자이고 정의롭고 부지런하고 가족 외 형제애가 남달랐으며 자존심이 강한 남자였다. 자신의 점심값은 아껴도 문을 두드리고 도와달라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는 이타적인 사람이었다. 매달 월급을 타는 안정적인 직업에 낭비벽도 없는 엄마 말을 빌리자면 100점짜리 신랑이었다. 결혼 10년은 정말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행복했다. 육아로 정신없이 나를 잊고 살았던 이때는 남편의 사랑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기게 했다. 막내딸까지 학교에 들어가고 찾아온 권태기는 심했다. 행복했던 10년은 엄마와 부인으로였지만 갑자기 돌아본 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어려워하는 공감 능력이 없는 남편이 서운해지기 시작했지만 알아달라고 매일 치댈 수는 없었다. 맛있는 고기는 사이사이에 마블링이 있어서다. 내가 필요로 한 것은 이 폭신한 마블링 같은 칭찬과 인정이었다. 완벽주의자들은 남의 미숙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게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모른다. 그도 그랬다. 그가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보이는 반항이나 말대꾸를 극히 힘들어했다. 그는 변성기를 겪으며 여자들이 생리통이 있는지를 궁금해하지 못했다. 엄마에겐 늘 바른 생활, 예스맨으로 살아온 마마보이는 절대 장미꽃 속에 가시를 볼 수 없었다. 남편이 가진 많은 장점들과 존경스러운 마음은 나의 권태와 실망을 이기는 듯했다. 남편은 분노를 잘 이기지 못했고 그 분노 조절을 못한 이유로 스스로 우울해했다.
아이들의 속은 나를 많이 닮았는지 바른 말을 하고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살면서 빚어내는 갈등들을 대신 풀어줘야 했고 하고픈 것들을 아버지 몰래 허락해서 기회를 갖게 했다. 남편과의 잦은 냉전이 길어지면 나는 더욱 말을 할 수 없었다. 정서적 학대라고 나중에 알았다. 결국은 목소리를 잃어가고 우울증이 발전하더니 불안장애까지 왔다.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고 지난하게 서서히 그에게 허락한 것이 되었고 그는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결과다. 그러니 내게도 책임이 충분히 있다. 나의 행복을 그에게 온전히 맡긴 탓이다. 오종란 교수의 Big Question, 행복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행복에 이르는 3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라는 것을 낮추고 절제하라고 했다. 이제는 남편에게 행복 바라기를 절제하기로 했다. 아니, 내려놓기로 선택했다. 불안장애로 받았던 심리학자와의 상담을 계기로 나의 존재감을 깨닫게 되었고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아. 단 한 문장으로도 충분히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여자가 되었다. 남편이 좋을 때는 나를 꽃처럼 다루었고 하염없이 바라봤었다. 하지만 그 꽃의 향기가 사라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난 그의 옆에서 향기 나지 않은 채로 남은 30년을 더 시들고 바스러지도록 방치할 수 없다. 더 이상 조화 같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것이 내가 그에게 보여야 할 마지막 책임이다. 그곳에 더 이상 행복한 얼굴은 없다.